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이디어가 브랜드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 하에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된 주론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사건이 브랜드로 가는 길이라는 게 맞는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는 제가 누군가를 절실하게 그리워하면서 떠오른 것입니다. 제가 썼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제게 왔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이 시가 제게 온 것처럼 브랜드도, 레드망고라는 이런 브랜드도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어쩌면 제게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에 제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건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레드망고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저는 브랜드가 탄생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중에 사건을 통한 브랜드의 탄생, 이런 어떤 한 시각을 여기 오신 분들한테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 10가지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지금은 국내에서 레드망고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직 레드망고를 혹시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레드망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전문점이고요. 그리고 2002년 12월에 릴레이 인터내셔널이라는 모회사를 설립을 했고 2003년 3월에 레드망고 1호 매장을 이대 앞에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에 이제 미국에 지사를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7월에 UCLA 캘리포니아 LA 1호점을 오픈하였고, 현재는 국내를 포함해서 11개국에 진출해서 한 250개 정도의 매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게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때 1992년도 아마 제가 대학생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쇼핑몰에 갔는데 사람들이, 여러 관광객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와서 그 가게 앞에서 길게 줄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줄을 서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상하시겠지만 그 샵은 요거트 아이스크림 샵이었습니다. 저는 긴 줄에 서서 기다리면서 짜증이 나기는커녕 되게 들뜬 마음, 기분 좋은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문득 제게 왜 내가 이렇게 긴 줄에 서서 기다리면서도 지루하지 않고 즐거운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맛도 있지만 몸에 좋기 때문에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제품을 먹을 때 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혹은 알지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당시에는 몰랐죠.
그러한 질문을 던졌고 그에 대한 답변을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10년 동안 제 머릿속에 묻혀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96년도에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대학원을 거쳐서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일을 하다가 다시 외국계 증권회사에서 기업 인수합병 일을 하게 되었는데 연봉도 높았지만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제 개인적인 사생활을 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도 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떠나는 날 저는 제 방에 앉아서 제게 또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나를 진정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때, 시를 쓸 때, 그림을 그릴 때, 책을 읽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단순히 상상 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로 구체적으로 실현할 때, 즉 저는 사랑할 때와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할 때 행복하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일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고통이었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하고 있던 기업 인수합병 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겨울이었는데 친구와 압구정도 카페에서 만나기로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르네라는 카페인데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당시에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카페 안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보다 이 요거트 아이스크림 만원, 그 당시 한 10,000원 이상이었는데 상당히 고가죠. 이것을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 목격되었는데, 이 장면 자체가 제가 첫 번째 사건, 10년 동안 내 기억 속에 묻혀져 있던 사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가이기 때문에 소수의 매니아층에 의해서 선호되는 제품이긴 하지만 충분히 국내 시장에서 시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앞에 여자친구가 떠나고 그 다음에 그 르네라는 카페에서 그런 장면을 보고 저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내가 좋아하는 창조적인 일을 해야겠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 저희 동료와 그리고 상사들이 크게 놀라면서 혹시 경쟁 업체로 가지는 않는 건가 이렇게 우려를 하셨는데, 제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놀랍게도 저를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투자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어떤 이런 관계,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성실함, 정직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왜냐하면 제가 투자 유치 일을 해봐서 알지만 좋은 사업 계획서, 멋있는 사업 계획서가 있다고 해서 투자 유치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결국은 그 창업을 하는 그 사람을 보고 대부분 투자를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투자 유치는 주변의 지인들, 친구들, 동료들, 친척들 이런 분들한테 나중에 해야 되는데, 평소 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투자받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큰 자금이 순간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평소에 어떠한 인맥 관계를 쌓았는지 바로 표시가 나게 됩니다. 제가 그 회계 쪽과 기업 인수합병 쪽에 전문 지식은 있었지만 이것도 아이스크림 쪽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죠. 그래서 많이 초기에 힘들었는데 특히 이제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맛과 향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거의 수백 차례의 어떤 테스트,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샘플을 받아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제가 원하는 맛을 찾을 수 없었는데 어느 날 미국 업체에서 받은 샘플을 가지고 기계 업체에서 제공하는 그 센트럴 키친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날도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 너무도 많은 샘플을 가져오는 바람에 다 버릴 수는 없고 일부분을 다음번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같이 오신 분한테 이거 어디에다 보관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냉장고, 귀퉁이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된다고 해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물론 심판은 없었죠. 심판은 없었고 작은 봉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워낙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 봉투를 열어봤는데 그 봉투 안에 제가 찾던 그런 강한 요거트 향을 담고 있는 그런 재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에 쓰여진 그 업체 정보를 알아서 전화를 해서 제가 원하는 또 다른 구체적인 당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서 샘플을 받아서 다시 수십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레드망고 요거트 제품이 드디어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까지 다 보셨겠지만 위에 사건 4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았다. 5가지죠. 5가지 사건 중에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레드망고라는 브랜드가 탄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사소한 아주 일반적인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없었더라고 하면 결코 레드망고가 탄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게 사실 되게 지금 생각해도 흥미롭다라는 그 말밖에 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1호 매장을 오픈을 하면서 브랜드를 만든 목적이 항상 이 브랜드를 통해서 대박을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왜 이 브랜드를 통해서 어떠한 나의 가치를 실현시킬 것인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은 이미 제가 첫 번째 사건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그 답변이 바로 레드망고 브랜드 철학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식성, 지인성.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된다. 나를 사랑하자. 제품을 먹는 행위 자체가 단순히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들 중에 하나로 인식될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저희는 나를 사랑하자라는 어떤 이런 캐치 프레이즈를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했고 다른 기타 아이스크림 브랜드와 크게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었습니다. 레드망고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 제가 추구하는 어떤 삶의 가치와 그리고 우리 브랜드, 레드망고라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가 일치하였고 그것뿐만 아니라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제품에도 그 가치가 들어가 있고 또한 소비자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와 일치된다는 것이죠. 하나 더 더하자면 당시 웰빙이라는 큰 시대적 흐름, 시대적 가치와 같이 맞물리면서 레드망고가 폭발적인 이런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2006년 9월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사를 설립했고 그 다음 7월에 첫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린 이유는 특히 직접 투자를 할 경우에 그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시장에서 오픈됐을 때 운영하는 경영진을 뽑고 훈련시켜야 되고 이러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오래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2007년 7월에 오픈했는데 미국에 간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처음부터 레드먹을 만들 때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로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 그 전초 기주를 미국으로 잡은 것은 미국 시장 자체가 되게 상징적인 시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해외에 있는 이런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도 오고 그다음에 시장 조사 차원에서도 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존재한다는 자체에는 이런 사람들한테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고 저희 예상과 마찬가지로 저희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해외 가맹 문의가 들어왔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매장을 해외에 오픈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1호 매장을 첫 번째 매장이죠.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매장인데 9월에 좀 문을 닫게 됐습니다. 브랜드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소멸되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한데 내적인 어떤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컨트롤할 수 없는 외적인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좋은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그 브랜드가 실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시장이 바로 한국 시장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제가 거의 10년 가깝게 이제 사업 운영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됐는데, 국내 시장이 너무 협소해요. 시장의 규모가 작은 반면 그 안에 너무나 많은 경쟁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조현상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플랭크톤이 너무 많아서 물속에 산소가 없어가지고 고기들이 죽는 현상인데 여기에는 되게 작은 시장 안에 너무나 많은 플레이어들, 경쟁자들, 플랭크톤이 되겠죠. 그리고 그 산소는 서로 쉐어할 수 있는 수익 이런 것들은 제한적이긴데 너무 많은 플레이어들이 그것을 서로 나눠 갖다 보니까 결국은 모두 소멸하는 그런 어떤 아주 안 좋은 악순환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막강한 어떤 자본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은 그나마 괜찮지만 작은 소규모의 맘앤팝 이런 매장들은 비용의 증가 속도 대비 매출의 증가 속도가 완전히 틀립니다. 비용이 훨씬 빨리 증가한다는 거죠. 비싼 임대료는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지만 너무나 많은 브랜드 매장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은 매출은 날로 줄기 때문에 중기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아무리 좋은 브랜드로 살아남기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 제품 서비스의 가치, 고객의 가치가 일치를 한다 할지라도 생존을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고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하고 계신 분들도 시장의 확대,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확대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것들을 접목시키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 어떤 옵션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 언급했지만 11개국에 지금 250개 미국, 중국, 싱가포르, 쿠웨이트, 두바이, 오스트레일리아, 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인도하고 이집트가 또 계약이 됐고요. 유럽 쪽도 지금 10개국 정도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 진출 시 조심해야 될 점은 저희도 이제 원래 유럽은 이전에 진출했어야 되는데 이미 누군가 저희 상표를 등록을 해서 그 등록한 상표에 대한 분쟁 때문에 거의 지금 5년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2달 전에 저희가 이겨서 이제 드디어 좀 협상이 좀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진출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보다 더 복잡하죠. 뭐 법률도 다르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습성 그런 것들이 못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대응한다는 자체가 사실 상당히 힘들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많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